시공을 다 끝마치고 잭을 꽂아서 다시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할 때 딱 보면은 카메라가 안 들어와요. 검은 화면이 딱 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온 스테이지 이창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벌써 이 옷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추운 계절은 PPF 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여름보다 전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많이 보이죠?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차량으로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 하이랜드 보고 정말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전 모델보다 확실히 완성도가 와 정말 좋아졌구나. 전에는 진짜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차량에 대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주의점이라든지 간단한 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오늘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무광 PPF 같은 경우에는 왜 시공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 드레스업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레스업 효과를 더불어서 보호 효과까지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유광 PPF보다는 금액이 다소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자재 단가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유광 차량일 경우에 유광으로 시공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유광에서 무광 PPF를 작업하게 될 경우에 이 빈틈 여백에서 잘못하면은 광이 나는 클리어층 부분이 약간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보기 싫어요. 그게 차량의 컬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마감 끝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광 랩핑과 무광 PPF의 차이점, 단연 보호성이죠. 보호 기능 자체가 랩핑은 하나의 비닐이고 PPF는 폴리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랩핑은 딱딱하다면 PPF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톤칩이 날라왔었을 때,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 가해지는 데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둘 다 상처는 나겠지만 랩핑이라면 스톤칩을 맞았을 때 필름이 딱 까져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PPF 같은 경우에는 살짝 찍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쿠션에 의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미지가 조금 더 랩핑보다 덜 먹게 되죠. 그리고 시공 방식에 있어서도 랩핑은 당연히 건식, 마른 상태에서 작업하는 건식 타입이고 PPF 같은 경우에는 습식으로 작업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딱 하나, 내구성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랩핑은 보통 3년에서 5년 안쪽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가외에서 노출량에 의한 필름의 내구성에 약간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름의 수명이 점점 죽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체 주기가 빠릅니다. 빠르신 분들은 1년 만에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관리 잘 하신다라고 하시면 5년 이상 거뜬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은 추천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랩핑 내구성이 좀 짧다. 반면 PP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차량들 작업을 했지만 PPF를 뗀 차량들이 정말 없어요. 정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건 특이 케이스 아닌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제품으로 작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될 일이 없다. 내구성은 PPF가 그리고 이제는 보편화돼서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외장 필름의 경우 랩핑이든 PPF든 별도의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라이트 부분에 무광 PPF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도장면에 어떠한 필름을 부착을 한다고 해서 구조 변경을 해야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작업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테슬라 시공할 때 예전의 차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막 자체가 사실 좀 약했어요. 도막의 강성이 좀 약하기도 했고 완성도가 너무 조금 들쭉날쭉이었기 때문에 이런 끝자락이라든지 모서리 부분, 마감 끝라인 부분들이 약간 도장이 살짝 하다가 말게 되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하이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히 주의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전면 휀다에 부착이 되어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랩핑할 때도 그렇고요. 랩핑은 어쩔 수 없이 탈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테슬라 차량들의 이 측면 카메라를 안 건드리셨으면 해요. 건드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뗀 상태에서 시공을 다 끝마치고 잭을 꽂아서 다시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할 때 딱 보면은 카메라가 안 들어와요. 검은 화면이 딱 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차량들에서 그런 게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어떤 차량들은 안 나오다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센터 가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프로세서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랩핑을 하든 PPF를 하든 측면 카메라는 떼진 않습니다. 그래서 랩핑할 때 조금 머리 아프긴 한데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측면 카메라를 웬만하면은 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 필름 시공을 할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약간 터치식이에요.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필름을 덮어놨는데 뚜껑 열림 상태가 되려고 할 때 필름 때문에 안 열리다 보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차 모드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시공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좀 머리 아픈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화면에 메뉴 중에 세차 모드가 있어요. 세차 모드를 꼭 해 놓으시고 시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성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시공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어두운 차량일수록 유광 상태이고 무광 PPF로 덮었을 때 이 틈새 마감들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나 테슬라 같이 이 마감 끝단이 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특히 마감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독삼사나 포르쉐 같은 경우, 페라리 같은 경우,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의 면적이 어느 정도 좀 넓거든요. 그래서 부착도 잘 될 뿐더러 마감이 쉽습니다. 근데 좀 얇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몇 처리를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마감은 생명입니다. 테슬라 오너분들께 제가 항상 꼭 해드리고 싶었던 그 팁이 하나 있다면 여러 시공이 있겠지만 이 테슬라만큼은 꼭 이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크롬 상태면은 크롬 딜리트 혹은 크롬 라인 부분에 PPF 시공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영상에 이렇게 띄워지겠지만 크롬 같은 경우에 백화 현상이 생깁니다. 크롬 몰딩 부분에 백화 현상이 생기면서 굉장히 보기 싫게 돼요. 그리고 유광 몰딩 옵션 차량도 이게 되게 얼룩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PPF나 랩핑으로 커버를 해 두신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오히려 크롬 라인이라든지 블랙 몰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PPF를 해두시면 비용이 정말 굉장히 저렴하게 시공이 됩니다. 시공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꼭 받아보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해드려요. 진짜 테슬라들은 이 부분이 정말 좀 취약한 것 같긴 해. 몰딩 시공 크롬 딜리트도 저희 스테이지 랩은
자, 하이랜드로 오늘 리뷰를 마쳐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옆에 보시는 차량은 이제 커버플릭 무광 PPF로 작업을 한 거고요. 무광 PPF도 살짝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매트함을 가지고 있는 완전 무광 PPF가 있고 약간 반무광 계열 성질을 가진 사틴 무광 PPF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국내에서 PPF를 시공을 할 때 쓰이는 필름들은 사틴 계열의 반무광 PPF 계열들을 많이 시공을 해요. 그 이유는 순정으로 나오는 무광 도장 옵션의 차량들을 보시면 거의 보통 세팅 타입이기 때문에 그 취합에 맞춰서 완전한 매트보다는 반무광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한 무광보다는 사틴 계열의 반무광이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좀 관리가 좀 쉽습니다. 이 무광의 단점이 약간 워터스팟이라든지 무광의 특성이긴 해요. 워터스팟이라든지 약간 때가 잘 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시공을 받을 업체에 가셔서 이 무광 PPF는 내가 시공할 무광 PPF는 완전한 무광인가요? 반무광인가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권장해드리는 거는 반무광입니다. 다만 무광이 이쁘시다고 하시면 무광을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죠. 잘 나왔습니다. 이놈. 시공 시간도 길지가 않아요.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이랜드 차량으로 저희가 오늘 시공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건강, 일교차에 건강 유의 하시고요. 운동, 요즘 러닝이 대세라고 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제가 할 소리는 아니고 제가 항상 이 깨지지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다음에는 제가 꼭 번지르르 한 모습으로 멀끔한 모습으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테이지였습니다.